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커트 다니엘의 칼뱅주의의 역사와 신학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네, 이번 탐구의 미션은 16세기 유럽을 뒤흔든 한 인물, 장 칼뱅의 삶에서 시작해서요. 그의 사상이 어떻게 칼뱅주의라는 거대한 지적 흐름이 되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신학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여러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는지 그 여정을 아주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칼뱅 하면 딱 떠오르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나 오해들이 있거든요. 아, 있죠. 그런 것들을 자료에 근거해서 하나씩 짚어보고 또 칼뱅 사후에 그의 생각이 어떻게 계승되고 때로는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칼뱅주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회의, 도르트 총회가 왜 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핵심을 파고들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와, 칼뱅 본인이 말한 것과 그 후대의 칼뱅주의자들이 발전시킨 것 사이의 그 미묘한 차이,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와, 칼뱅 본인이랑 칼뱅주의자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시작점인 인간 장칼뱅부터 한번 만나보죠.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종교개혁가가 될 운명은 아니었다는 게 정말 의외였어요. 네, 전혀 아니었죠. 원래는 변호사가 되려고 했다고요? 맞습니다. 190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세운 첫 계획은 카톨릭 사제였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했죠. 하지만 이제 당시 카톨릭 교회의 어떤 부패한 현실, 이런 걸 보면서 크게 실망했고 또 아버지의 권유도 있고 해서 법학으로 전향을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있었던 거죠. 자료에서는 참된 회심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네, 1533년경의 일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카톨릭이랑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데 당시 프랑스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박해가 정말 살벌했거든요. 아, 그 시대가? 네, 걸리면 말 그대로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결국 그는 조용히 책이나 읽고 글을 쓰는 뭐랄까 학자의 삶을 꿈꾸면서 스위스 바젤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명이 또 한 번 개입하는 게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맞아요. 잠시 들른 제네바에서 기욤 파렐이라는 종교개혁가를 만나는데 이 만남이 칼뱅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죠. 그렇죠. 파렐이 이 20살 남짓한 청년 칼뱅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아, 그리고는 제네바에 남아서 종교개혁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근데 칼뱅은 저는 조용히 연구만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고요. 네. 그러자 파렐이 만약 당신이 여기서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신께서 당신의 연구를 저주하실 것이라고 막 거의 협박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와, 그건 정말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겠네요. 그렇죠. 소심한 성격이었다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결국 제네바에 머물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6살의 나이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초판을 내놓으면서 뭐랄까 유럽 지성계의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되고요. 네, 그 책 한 권으로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기틀을 잡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칼뱅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보통 엄격하고 차갑고 짐이 없는 금욕주의자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저도 자료를 보기 전까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오후에 볼링 비슷한 게임을 즐겼다는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죠. 칼뱅 스스로도 자신을 본래 소심하고 온화하며 겁이 많다고 묘사했어요. 정말요? 네, 실제로 아내와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서 울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네바의 교황처럼 독재자로 군림했다는 오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것도 정말 큰 오해죠. 자료를 보니 오히려 시회회에 의해서 도시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 공식적인 시회 의원이었던 적도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개 이름을 칼뱅이라고 붙이면서 조롱했다면서요. 네, 그럴 정도였으니 절대적인 권력자와는 거리가 멀었죠. 오히려 그는 제네바를 더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인물에 가까워요. 학교 제도를 만들고 빈민구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심지어 공중보건을 위해서 공공하수도 시스템 설계에까지 관여했습니다. 와, 정말 다방면에 관여했네요. 그렇죠. 그의 목표는 단순히 신학적인 개혁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이 경건하고 질서 있게 운용되는
경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렇군요. 그럼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 세르베투스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칼뱅이 이단자 미카엘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다는 비판이 늘 따라다니잖아요. 아, 네. 이 부분은 자료에서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군요.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함께 보지 않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사례입니다. 네. 먼저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했는데 이건 당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쪽 모두에게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뱅 개인의 적이 아니라 당시 유럽 기독교 세계 전체의 공적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는 이미 프랑스 카톨릭 종교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탈옥한 상태였습니다. 아, 심지어 칼뱅은 그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서 제네바에 오면 당신 목숨이 위험하다고 경고까지 했어요. 오지 말라고요? 네. 그런데도 세르베투스는 제네바에 나타나서 칼뱅의 신정체제를 전복시키려 했습니다. 이건 종교적 이단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혁명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이었죠. 재판을 하고 사형을 결정한 주체도 칼뱅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재판과 사형 판결은 제네바 시의회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칼뱅의 역할은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자 신학 전문가였던 셈이죠. 아, 증인이었군요. 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자료에 따르면 칼뱅이 시의회에 화형은 너무 잔인하니 고통이 덜한 참수형으로 바꿔달라고 탐원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하지만 시의회는 이를 기각했죠. 그가 화형을 주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도적인 처형을 원했다니.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비판받을 지점이 많지만 당시 카톨릭 종교재판에서 수십만 명이 차용된 것에 비하면 제네바에서는 유일한 이단 처형 사례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입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렇죠. 한 인물을 평가할 때는 그의 시대 안에 들어가서 봐야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칼뱅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철옹성 같은 교리로 발전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가 1564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바로 여기서 칼뱅의 후계자 테오도로 베자가 등장합니다. 아, 베자. 네, 베자는 칼뱅의 충실한 제자이자 아주 뛰어난 학자였는데 칼뱅의 사상을 훨씬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칼뱅 vs 칼뱅주의자들이라는 흥미로운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칼뱅의 생각을 정리했을 뿐인데 왜 VS라는 대결 구도가 생기는 거죠? 베자가 칼뱅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고 날카롭게 규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예를 들어 제한 속죄,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교리는 베자가 최초로 명시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칼뱅은 이 문제에 대해 그 정도로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칼뱅의 생각에 해설을 붙였는데 그 해설이 원작보다 더 강해진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베자는 타락전 선택설이라는 아주 강한 결정론적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타락전 선택설이요? 네, 이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 자체를 예정하시기 이전에 이미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영혼 속에서 결정하셨다는 이론입니다. 와,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그렇죠. 칼뱅의 신학이 목회 현장에서의 위로와 실천을 강조하는 목회적 성격이 강했다면 베자의 신학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철학적 체계를 세우는 데 더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상이 후계자를 통해 더 정교해지면서 원래의 뉘앙스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칼뱅주의는 제네바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요? 특히 독일에서 탄생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네, 1563년에 나온 이 요리문답은 칼뱅주의가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를 주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딱딱한 교리서가 아니라고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가 굉장히 인격적이죠. 삶과 죽음 가운데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1인칭 고백으로 답하는 형식도 독특하고요. 그렇죠. 이런 따뜻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칼뱅주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곳에서 이렇게 환영받았던 건 아닙니다. 아, 프랑스에서는 칼뱅주의자들이 위구노라고 불리며 끔찍한 박해를 받았거든요.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사건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네. 단 며칠 만에 파리에서만 수천 명, 프랑스 전역에서 최대 7만 명의 위구노가 카톨릭 교도들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와, 7만 명이요. 같은 사상이 어떤 곳에서는 따뜻한 신앙 고백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끔찍한 학살의 이유가 되다니 그렇죠. 반면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 같은 인물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할 정도로 깊이 뿌리 내렸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이처럼 칼뱅의 사상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의 정치, 문화적 상황과 만나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억압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확산 과정에서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심각한 신학적 도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칼뱅주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신학 대논쟁의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반론이 제기되었다는 게 흥미로운데요. 네, 그 중심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사람도 원래는 확고한 칼뱅주의자였다면서요. 네, 심지어 칼뱅의 후계자인 배자에게 직접 배운 수제자였습니다. 와, 수제자요? 그런데 그가 한 공개 토론회에서 칼뱅주의의 예정론을 변호하는 역할을 맡게 됐는데 상대방의 논박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충격으로 자신의 신학 전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지적인 위기를 겪은 셈이네요.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통 칼뱅주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무 조건 없는 절대적인 주권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인간의 믿음, 즉 예견된 믿음에 근거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 거죠?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게 바로 정통 칼뱅주의의 핵심을 건드리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칼뱅주의에서 구원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믿음도 그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보죠. 네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은 구원의 주도권을 다시 인간 쪽으로 살짝 가져오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하는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 셈이죠. 아하, 신학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었군요. 그렇죠. 아르미니우스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제자들이 그 사상을 5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했다고요? 항의서라는 이름으로요? 네, 그게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 5대 교리의 시작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믿을 것을 미리 보신 예견된 믿음에 근거한다. 둘째, 그리스도는 이론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셋째,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아, 거부할 수 있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얻은 구원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 와,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리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고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니. 그렇죠. 이건 당시 네덜란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겠는데요. 맞습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18년 네덜란드의 도시 도르트에서 국제적인 종교회의, 즉 도르트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이 총회의 목적은 단 하나, 아르미니우스주의의 5가지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가 오늘날 아는 칼뱅주의 5대 교리가 공식적으로 정리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파 덕분에 자신들의 핵심 사상이 더 명확하게 체계화된 셈이네요. 바로 그 점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도르트 총회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5개 조항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칼뱅주의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튤립, ULIP로도 알려진 5대 교리입니다. 아, 그 유명한 튤립 교리. 그럼 그 튤립 교리를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T는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0.1%도 없다는 뜻이겠죠? 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선한 의지가 남아있다고 본 것과 정반대되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두 번째 U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의 믿음이나 행위 같은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는 예견된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세 번째 L, 제한속죄. 이건 앞서 테오도르 배자가 강조했던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죠. 네, 네 번째 I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는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P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의미겠군요. 네,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고요. 정말 하나하나가 전부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한 카운터펀치처럼 구성되어 있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도르트 총회는 결국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 결과 약 200명의 목회자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등 정치적인 파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와, 이 사건은 단순히 신학자들끼리 싸운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칼뱅주의의 정체성이 확립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제네바의 한 종교개혁가에게서 시작된 생각이 그의 후계자들을 거쳐 더 체계화되고 마침내 반대 사상과의 격렬한 충돌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칼뱅주의라는 단단한 형태로 완성되는 과정을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역시 사상의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칼뱅주의는 칼뱅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성된 채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배자 같은 후계자들의 체계화 작업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강력한 반대편과의 논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튤립 교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판과 반대가 오히려 한 사상을 더 날카롭고 명확하게 벼려내는 숫돌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그렇네요. 반대 없이는 스스로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칼뱅 대 칼뱅주의자들이라는 흥미로운 구도를 살펴봤는데요. 한 사상은 언제부터 창시자의 손을 떠나 독립적인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걸까요? 후대의 해석과 체계화, 그리고 반대자와의 논쟁을 통해 원래의 모습과 달라졌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창시자의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요? 사상의 기원과 그 후의 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의 탐구를 더 깊이 이해하는 재미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